우리들의 시선으로부터 사회의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사 디렉터스 컷.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고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손주영입니다. 이번 회차는 위드 코로나, 백신과 대학이라는 주제로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방송은 백신과 대학이라는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코로나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설명만 들었는데도 벌써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코로나 시대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백신인데요. 혹시 다들 백신 맞으셨나요? 네, 저는 지금 화이자로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 접종을 앞둔 상태입니다. 혹시 접종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제 잔여 백신으로 화이자를 맞았었는데요. 이 맞고 난 후에는 24시간 정도 근육통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또 접종 후의 반응이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지금 1차 접종을 마치고 2차 접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2차 접종이 훨씬 더 많은 근육통과 발열을 수반한다고 해서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백신 접종 때문에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학교 수업을 꼭 들어야 할까요?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겠죠. 이에 대비해서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각 대학에 학기 중 백신을 접종한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인 백신 공결제 도입을 권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학교를 비롯한 서울대, 연대, 동국대 등의 많은 대학들이 해당 제도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그런 제도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혹시 백신 접종 후 언제까지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는데요. 이 백신 접종 후에 접종 부위 통증이나 오한, 발열 등의 이상 반응이 있을 때 백신 접종 당일과 이틀 차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빙 서류만 있다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차부터가 문제인데요. 3일차까지는 이상 반응이 있다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교육부 차원에서 백신 공결제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백신이 정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백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지금의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저희가 진행자분께 드릴 질문 두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맞다, 아니다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네. 갑자기 뭔가 시험하는 것 같아서 지금 조금 긴장이 되는데 제가 한번 열심히 화이팅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회복한 사람도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근데 이미 회복을 한 사람인데 굳이 다시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X로 가겠습니다. 땡! 최근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회복자들에게 방어 면역 반응이 10개월까지 잘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완치자는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궁금증이 더 커졌는데요. 결론은 코로나19 완치자도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인 유변이까지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는 얼마든지 재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확진 후에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질문으로 이 백신 접종 후에 여성들에게 백신 이상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날까요? 근데 이게 굳이 여성이라고 해서 이상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날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도 이제 X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9월 2일 질병관리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신고한 사례는 여성의 비율이 0.52%로 0.28%인 남성의 비율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임신이 가능한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에서 기인한 면역성의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신을 했을 경우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선천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면역성이 높은데요. 그 면역성이 높을수록 신체가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을 강하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강한 면역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저질환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으로 인해서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진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 나름 백신에 관련돼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네요.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백신 접종률은 9월 7일 기준 1차 접종률이 59.9%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와 공존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대학생들도 이전의 학교 생활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요? 어바웃 코로나 위드 코로나, 다음 이야기는 대학 위드 코로나입니다.
대학 교육에서 위드 코로나에 관해 논할 때 비대면 수업의 정착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교육학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결합한 혼합학습이 지배적일 거라고 예견 중인데요. 비대면 수업의 편리함이 증명돼서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저희는 단점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비대면 수업은 대학생들에게 만만치 않은 피해를 줬는데요. 인터넷 장비 부담이나 네트워크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도 물론 있겠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이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인간관계 형성이 막아졌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김희삼 교수에 따르면 대학에 와서 선배나 동기 등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얻지 못한 신입생들이 소통에 대한 결핍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고, 이는 낮은 수업 집중도와 학습 동기로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좁은 인간관계 때문에 신입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대학 기본 정보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정보의 명확성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코로나 학번으로 불리는 20학번인데 항상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선배나 동기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게 되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불분명한 내용들도 많이 마주치게 되고요. 그렇죠. 학교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출입하는지 그런 기본 정보들은 사실 생활을 하면서 얻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짚어보니까 비대면 수업이 불러온 역풍이 꽤나 많네요. 그렇다면 올바른 미래대학의 방향성은 혹시 무엇일까요? 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인우 교수님에 따르면 물리적 교실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함께할 때 교육은 가장 효과적이며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으로부터만 발현되는 교육의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교육은 학생의 변화가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힘든 것인데 이 비대면 수업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속하게 되면 결국 교육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게 분명하죠. 마치 운동을 하지 않고서 근육이 생기길 바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학습 근육을 위해서는 대면 수업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미래대학의 청사진을 그려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번 CD컷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